안녕하세요. 어디 가서도 이야기를 못했던 제 부끄러운 가정사 이야기를 이곳에 한번 털어놓고자 합니다.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일단 먼저 아내와 저는 5살 차이로 아내가 저보다 5살이 어립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조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초반에 아내는 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지만 반대로 저는 아내를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저는 고졸인 반면에 아내는 서울의 대학을 졸업 후 사회에 나와서 대기업을 다니며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그런 아내의 눈에는 제가 전혀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이었지만 제가 하던 음식점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서 매출이 급상승하여 다른 곳에 분점도 늘려나가고 갈수록 승승장구하여 정말 엄청난 돈들을 벌기 시작했죠. 제가 돈을 많이 벌며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전혀 저에게 관심이 없었던 아내는 저희 가게에 놀러 오기도 하며 친구들에게도 저를 아는 친한 오빠라고 소개시켜주면서 주변 지인들과 점차 익숙해지다가 아내와의 관계도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는 천사표 여자였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회사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으면 자기 업무가 많은 와중에도 거절할 줄도 모르고 다 받은 뒤에 뒤에서 끙끙거리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항상 손해를 보고만 있었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연애 초반에 저한테 맨날 하소연하면서 힘들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옆에서 보기가 너무 안쓰럽고 답답해서 아내에게 정 힘들거든. 직장을 그만두라고 내가 당신 먹여 살리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이든 뭐든 처음부터 내가 여의치 않으면 나에게 부탁한 사람들에게 사전에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그것을 알면서도 막상 누군가가 자기에게 부탁을 하면 그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는 하소연을 하다가 신경질까지 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도가 크게 지나치지 않았고 저도 그냥 나약하고 착한 성격 때문에 당하는 여자를 보다듬어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그녀와의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당시 결혼하게 되었을 때 저희 집에서는 유일한 걱정이 제가 결혼할 여자 걱정이었는데 제가 고졸인데도 불구하고 신부감으로 데려온 예비 며느리가 서울대 나온 똑똑하고 참한 대기업을 다니는 직원과 결혼을 한다며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 같다고 집에서는 엄청나게 좋아하셨죠. 저도 제가 열심히 살아와서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라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가댁에서도 제가 고졸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무시하기보다는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자리 잡고 성공했다는 게 대견하다고 자수성가하였다며 엄청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그동안 아내가 못 봤던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더군요. 하루는 아내와 데이트를 하러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앞에 누군가가 담배를 피며 지나가는 겁니다. 아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며 여기서 담배를 피면 안 된다고 말하길래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내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앞서가던 남자는 그냥 못 들은 척 걸어갔고 그걸 본 아내는 그 남자의 뒤통수를 보면서 막말을 남자에게 대놓고 들으라는 듯이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런 아내에게 눈치를 주었죠. 그러지 말라고 딱 봐도 말해봤자 말 안 통할 사람이랑 싸움을 붙이려고 하냐고 아내에게 말리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말린 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왜 저 사람 편을 들으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집에 오자마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까처럼 그렇게 싸움을 붙이려고 하면 저 남자가 만약 화가 나서 당신에게 손찌검이라고 하게 된다면 나는 그걸 참고 있지 못할 테고 싸움을 하게 되면 경찰서로 가게 되고 그러면 가게 운영도 못하고 문제가 시끄러워지지 않겠냐고요. 저 남자가 만약 당신에게 담뱃불을 튀었다든지 당신에게 욕을 했다든지 그랬다면 당신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걸 이해는 하겠지만 그냥 담배 피운 걸로 그렇게 민감하게 갑자기 욕설을 퍼부으면 굳이 안 싸워도 될 일을 모두 싸우게 만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 남자가 그냥 가서 다행이지 만약 진짜 손찌검이라도 했다면 어쩔 뻔했냐고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는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저 남자를 쭉 지켜봤다면서 남자가 그게 뭐냐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그 일은 더 이야기를 해봐야 싸움만 할 것 같아서 참고 넘어갔어요. 그 후 아내는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입덧을 하게 되면서 점차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말이 나와도 엄청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백화점을 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다녀온 적이 있는데 쇼핑 후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내 눈치 때문에 가고 싶은 곳도 더 있고 싶었는데 가보지를 못했다고 불만을 표출하더라고요. 전 눈치를 줬다기보다는 전날 새벽까지 장사를 한 것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피곤한 웃음만 보였고 아내가 가자고 했던 곳은 불만 없이 모두 따라갔거든요. 저한테 가고 싶은 곳을 말이라도 해보고 제가 그걸 가기 싫다고 해서 화가 난 거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자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지레짐작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끝내는 제 눈치가 보여서 가고 싶은 곳을 다 못 갔다고 말하니 저는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며 난 억울하다고 차근차근 설명했더니 임신한 아내는 갑자기 욕을 저한테 퍼붓더군요. 저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기분 하나 못 맞춰주냐고. 화를 내는데 저도 너무 황당해서 그만하라고 했더니 심지어 제 뺨까지 때리더군요.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니까 왜 임신했는데 때릴 거냐고 하더군요. 결국 제가 사과를 하면서 태교에 안 좋으니까 너무 화내지 말라고 애한테도 안 좋다고 했더니 계속 욕을 퍼부으며 저한테 발길질까지 하면서 저한테 기분이 망쳐서 이런 거 아니겠냐고 하더군요. 사실 돌이켜보면 그때 그런 짓을 못하게 저도 뭔가 대응을 좀 더 강력하게 했어야 하는데 임신한 아내를 제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고 그런 아내의 손찌검을 피하거나 막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폭력이 한번 시작되더니 그 뒤로는 어떤 말을 해도 고쳐지지 않더군요. 배가 더 불러올수록 아내는 저에게 손찌검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고 심지어 제 얼굴에 흉터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폭발할 뻔해서 아내를 때리려고 하자 아내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겁나지 않았지만 어줍잖은 책임감과 뱃속의 아이 때문에 꾹꾹 다시 눌러 참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라 일찍 나가서 모든 걸 점검하고 가장 마지막에 가게를 정리하고 나와야 하니 보통 10시에 일어나 12시쯤에 가게를 둘러보러 갑니다. 그리고 가게 중 한 곳에서 하루를 마감하고요. 제가 몇 개의 가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직접 가서 매일 이렇게 있지 않으면 매출에도 영향이 가고 직원들 사기에도 문제가 생기니 항상 이렇게 했는데 아내는 임신했는데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며 또 발작을 하더군요. 또 어쩔 수 없이 하던 일조차도 빈도수를 줄여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그렇게 마감을 하고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반 일하고 아내 옆에 붙어서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떨어지자 속상하고 화난 모습을 보일 때면 아내는 오히려 저보고 제가 모자라고 돈도 못 벌고 너 같은 놈을 가장이라고 믿고 살 수 있겠냐며 대학도 안 나온 게 뭘 하겠냐며 비하하는 발언과 욕설들을 퍼붓더군요. 또 한 번은 가게 끝나고 여직원이 다음날 가게 오픈 때문에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혹시 놀았냐고 저를 바람핀 남자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도 자기 심증만으로 혼자서 미친 여자처럼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고 저는 끝내 뱃속의 아이 때문에 참고 또 참다가 결국 이대로는 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았기에 큰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내한테 맞은 것들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고 아내가 저한테 보낸 욕설도 모으고 대화하면서 녹음도 하기 시작했죠. 거의 일주일에 이틀은 그랬으니까요. 그 후에도 아내는 제 눈을 보면 제 눈이 더럽다며 피지도 않은 바람까지 피웠다며 피해 망상증 환자같이 행동했어요. 그러다 결국 터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는 제 아내가 저한테 일 때문에 연락한 여직원한테 따로 협박 전화에 문자까지 보내며 이쁘장하게 생겼고 개념 없이 저랑 바람 피우는 것 같다며 욕을 하더니 결국 그 직원은 짜증이 나서 무단으로 안 온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빵을 떼어오느라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늦어서 집에 왔더니 아내는 저보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갑자기 제 핸드폰을 빼앗아서 내역을 살피더니 제가 그 여직원한테 문자로 이렇게 무단으로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아내 때문이라고 미안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인수인계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내용의 문자까지 트집을 잡아서 저희 부모님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해서 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고 아내의 뺨을 쳤습니다. 멱살을 잡고 어딜 감히 우리 부모님을 들먹이냐고 말하며 흔드니 벌벌 떨더군요. 아내는 지금껏 남편이 자기를 때릴 줄 몰랐는데 막상 약자로 변하는 그 여자를 보니 역겹더군요. 저도 이대로 있다가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를 것 같아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바로 연락을 드려서 불렀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가게에 오셔서 맞은 듯한 아내의 얼굴을 보더니 바로 저보고 거만하게 네가 뺨을 때렸냐고 하길래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를 전부 다 보여드렸고 때리기까지 했던 대화 내용들까지 싹 다 들려주었죠. 장인어른은 말 못하고 조용히 나가셨고 장모님은 미안하다며 일단 딸은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여자랑은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미 선을 너무 넘어버렸다고 저희 어머님까지 욕하는 여자라고 여태까지 제가 맞은 거 진단서만 해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장모님 옆에서 악을 쓰면서 저를 고소할 거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고소해봐. 지금 말하지만 혹시 했는데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는 맞는 거야? 진짜 내 아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너 같은 여자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 태어나서 그 미친 태도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소름 돋아. 설령 내 아이라고 하더라도 네가 알아서 키워. 나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장모님과 함께 나가더군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저한테 합의 이혼을 해줄 테니까 매달 양육비 300만 원 합의금을 3억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뭔 헛소리냐고 하니 아내는 저 때문에 결혼해서 임신까지 했으니 이혼녀 타이틀도 생길 것이고 임신을 해서 몸도 망가졌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돈 줄 생각도 없고 어차피 그만한 돈도 없다고 하니 가게 팔면 되지 않냐는 말에 그냥 소송이나 하라고 말하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알아보니 유책 배우자도 아내여서 제가 돈을 받으면 받았지 사실 결혼 기간도 짧고 재산 분할이라도 할 것도 없으니 저 아이가 제 아이라고 한들 양육비로 기껏해야 15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머리 터지는 여자입니다. 현재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참 세상 살기 힘드네요.